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화면 잘 보이실까요? 네, 잘 보입니다. 네, 그럼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이커머스 리뷰 유용성 파악 및 필터링 발표를 맡은 리뷰의 재발견 팀입니다. 먼저 저희 발표 목차입니다. 저희는 먼저 프로젝트에 대해 소개한 다음 유용성 분류 모델, 리뷰 군집화 모델, 유용성 결정 요인 파악 모델에 대해 차례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 프로젝트 결과물을 외부로 구현한 것에 대해 시연하고 끝으로 프로젝트의 결론과 재현에 대해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리뷰의 재발견팀 구성원에 대한 소개인데요. 저희 팀은 총 5명의 구성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 주제인 이커머스 리뷰 유용성 파악 및 필터링 프로젝트에 대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프로젝트 주제는 크게 이커머스 리뷰 유용성을 판단하는 것인데요. 세부 주제로는 유용한 탑 K의 리뷰 필터링, 리뷰 군집화, 토픽 정보 제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희 프로젝트의 주제의 필요성과 효용성은 크게 소비자 관점과 이커머스 기업 관점에서 분석해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소비자 관점에서 봤을 때 저희 주제는 구매하고자 하는 제품의 유용한 리뷰들을 참고하여 보다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집행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이커머스 기업 관점에서는 소비자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어 긍정적인 고객 경험을 유도하여 소비자의 구매를 촉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런 리뷰 유용성 판단 모델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저희는 스킨 화장품 도메인에서 탑 K에게 유용한 리뷰를 선별하여 고객에게 큐레이션하는 모델, 리뷰 군집벌 키워드를 제시하는 방법론, 토픽 모델링과 GLM 모델링을 기초한 기초 화장품 도메인에서의 유용성 결정 요인 분석 방법론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저희는 올리브영의 스킨케어 카테고리의 상품들을 도메인으로 선정하여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는데요. 해당 도메인을 선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커머스 업종에서 고객들은 상품 구매 의사결정을 리뷰에 의존하는 경향이 큽니다. 그 중에서도 올리브영은 누적 리뷰 수가 1천만 건에 돌파할 정도로 리뷰 시스템이 활성화되어 있고 다양한 방법으로 양질의 리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스킨케어 카테고리는 올리브영 내에서도 리뷰가 가장 많으면서도 색조 화장품과 같은 다른 카테고리 상품에 비해 사용자 후기가 일관적이고 또 사용되는 키워드들 역시 동질적이기 때문에 스킨케어를 저희 주제의 도메인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데이터 수집 과정에 대한 소개입니다. 올리브영 스킨케어 페이지의 상품들을 대상으로 상품명과 리뷰 본문을 크롤링하여 총 10개 상품, 약 14,000개 리뷰의 데이터셋을 구축하였는데요. 이때 내부 논의 결과 리뷰 추천수를 유용함의 척도로 사용하는 원거리 감독 방식으로 유용함을 레이블링하지는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는 굉장히 편리한 방법이긴 하지만 유저별 객관적인 유용성 기준이 부재하고 대부분의 유저가 상위 몇 개의 리뷰만을 보고 추천을 누르기 때문에 해당 방식을 이용하여 레이블을 하게 될 경우 잘못된 편향이 데이터에 발생할 수 있겠다는 판단하에 원거리 감독 방식은 이용하지 않고 데이터를 수집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데이터 수집을 한 후 리뷰 유용성을 판단하기 위해 그 기준을 논의하였는데요. 무작위로 추출된 1000개의 리뷰를 보고 5명의 의견을 모아 공통된 5가지 기준을 세우는 방식으로 데이터를 레이블링하였습니다. 그 5가지 기준은 화면에서 보시는 대로 피부 타입 피드백, 타 제품과 비교, 화장품 정보, 단기 효과 느낌, 장기 효과와 같습니다. 이는 주석자의 주관을 최대한 배제하고 주석자 간 작업 일관성을 높여 라벨링 결과의 질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라벨링은 총 4개의 상품 5,700개 리뷰에 대해 진행하였고 5명의 라벨링을 평균으로 하여 표준 편차가 1보다 작은 리뷰를 선별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다음은 유용성 분류 모델에 대한 소개입니다. 유용성 모델링을 진행하기에 앞서 데이터셋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먼저 전처리와 데이터 증강을 실시할 필요를 느꼈는데요. 먼저 리뷰 데이터의 특성상 잘못된 띄어쓰기와 맞춤법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러한 사소한 차이도 벡터로 인베딩 될 경우 큰 차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먼저 맞춤법 교정을 사전에 실시할 필요를 느꼈습니다.
또 다음으로는 유용한 리뷰가 유용하지 않은 리뷰보다 매우 적은 임밸런스드 데이터셋인 저희 데이터셋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데이터 증강을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는 클래스 불균형 문제로 정확도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으로는 저희는 구체적으로 띄어쓰기를 교정하기 위해서는 핑퐁에서 나온 챗스페이스를 사용하였는데요. 다른 띄어쓰기 라이브러리도 사용하여 보았지만 리뷰 특성상 대화체에 잘 맞는 챗스페이스의 성능이 가장 좋다고 판단하여 해당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였습니다. 저희 PPT에 적혀있는 글이 실제 데이터의 교정 예시인데요. 교정 후 실제 리뷰의 띄어쓰기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맞춤법 교정을 실시하였습니다. 한스펠은 다음과 부산대 인공지능 연구실의 웹 서비스를 이용한 한글 맞춤법 검사기인데요. 아마 여러분 모두 부산대 검사기를 한 번쯤은 사용해 보셨을 것 같은데 그 사이트의 맞춤법 결과를 가져와 저희도 오타를 교정하였습니다. 하지만 화장품 리뷰에 줄임말이나 신조어가 많이 사용되는 편인데 해당 맞춤법 교정기를 사용한 결과 닥터, 발림성 등의 단어가 오히려 이상하게 교정되는 결과가 나오기도 하였습니다. 여기 소개되는 4가지 증강 방법은 텍스트 분류 작업의 성능을 말 그대로 부스팅해줄 쉬운 데이터 증강 방법입니다. 데이터 증강 방법으로 총 4가지가 제한이 되어 있는데요. 하나는 유의어로 교체하는 SR, 두 번째는 랜덤 삽입인 RI, 세 번째는 랜덤 교체인 RS, 네 번째는 랜덤 삭제인 RD입니다. 이러한 4가지 방법을 이용하여 저희는 데이터 증강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텍스트를 영어, 일본어 등 다른 언어로 번역한 뒤 다시 한국어로 번역하여 데이터를 증강하는 방법 역시 실시하였는데요. 이때 셀레니움을 이용하여 파파고 번역기로 이제 데이터를 증강하였습니다. 다음은 모델링에 대한 소개입니다. 저희는 먼저 코버트와 KC버트를 이용해 모델링을 실시하였는데요. 구글에서 개발한 인공지능 언어 모델인 버트는 트랜스포머 양방향 인코더 표현 모델의 줄임말입니다. 최신 언어 표현 모델들과 다르게 버트는 모든 계층에서 왼쪽, 오른쪽 문맥을 함께 조정하여 레이블이 없는 텍스트에서 신층 양방향 표현을 프리트레이닝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프리트레인된 버트 모델은 태스크 스페시픽을 위해 상당한 아키텍처 수정 없이 다음과 같은 광범위한 작업에 대해 최신 모델을 만들기 위해 한 개의 아웃풋 계층만 추가하여 파인 튜닝을 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버트와 같은 프리트레인 모델은 이미 여러 NLP 테스트에서 좋은 결과를 내고 있는데요. 하지만 GPT나 버트와 같은 모델들은 커런트 월드 이전의 컨텍스트만 사용한다든지 양방향으로 본다고 해도 마스킹으로 인해 인풋의 스몰 포션만 학습시킬 수 있다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일렉트라의 핵심 아이디어는 바로 이러한 훈련 과정 내 비효율성을 줄이는 데 있습니다. 일렉트라에서는 기존의 MNN 방식 대신 RTD라는 새로운 언어사전 훈련 방식을 채택합니다. 공개된 한국어 버트는 대부분 정제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되었으나 저희 모델은 채팅체가 많기 때문에 네이버 뉴스에서 댓글과 대댓글을 수집해 학습한 모델인 KC버트와 KC일렉트라를 추가로 실험해 보았습니다. RTD는 기존의 MNN 방식과 흐름 자체는 유사하나 마스크 토큰을 사용하지 않고 그것 대신 가짜 토큰을 쓴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진짜와 가짜 토큰을 구별하도록 모델을 훈련하는 것인데요. 이 방식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가짜 토큰을 만들 제너레이터와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디스크리미네이터를 이용합니다. 이처럼 모델을 구성하면 기존 MLM처럼 매번 15% 정도의 토큰만 마스킹하여 이들에 대해서만 훈련할 필요 없이 모든 토큰을 대상으로 디스크리미네이트 하는 식으로 훈련을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보다 적은 인샘플을 통해 동일한 성능을 달성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전체적인 컴퓨테이셔널 코스트를 고려할 때 일렉트라는 훨씬 적은 코스트로 기존 소타인 버트나 로버타, 엑셀넷 등에 필적하는 결과를 낼 수 있다고 합니다. 결과를 확인한 결과 한국어 채팅체에 보다 강건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KC버트와 KC일렉트라가 뉴스 데이터로 학습한 코버트와 코일렉트라보다 성능이 잘 나옴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파인 튜닝을 실시하고자 하는 데이터의 도메인과 특성을 감안해 프리트레이닝 모델을 선별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또한 버트보다는 일렉트라가 성능이 더 높게 나왔으며 KC일렉트라가 결과적으로 가장 높은 성능을 보였습니다. 또한 맞춤법 교정은 일렉트라 계열 모델의 성능을 미세하게 부스팅해준 한편 데이터 증강은 오히려 성능을 악화시키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이는 증강된 데이터의 품질이 좋지 않아 오히려 갈비지인 갈비샷,
즉 훈련 데이터의 퀄리티가 떨어짐에 따라 성능도 하락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최종 모델은 띄어쓰기와 맞춤법 전처리를 거친 KC 일렉트라로 선별하였습니다. 다음은 리뷰 군집화 모델에 대한 소개입니다. 먼저 리뷰 클러스터링을 실험 배경에 대해 소개해드릴 텐데요. 이 모델을 만든 화면에 나오는 슬라이드처럼 소비자는 내용이 비슷한 리뷰들은 넘어가고 내용이 다른 핵심적인 리뷰들만을 보고 싶어 합니다. 이러한 비슷한 리뷰를 군집하여 군집 내에 리뷰를 추출한다면 사용자는 내용이 다른 핵심 리뷰만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인베딩을 위한 첫 번째 방법은 TF-IDF를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이는 문서의 유사도를 구할 때 쓰는 기법으로 문서 내에 얼마나 자주 등장하는지 빈도와 다른 문서에서 자주 등장하는 수치의 역수를 곱해 구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방법으로는 닥투백 모델로 고전 모델은 워드2백과 유사한 문서 인베딩 모델입니다. 이는 단어사의 연관성뿐만이 아닌 패러그래프 벡터가 지속적으로 학습하는 방식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성능이 더 좋다고 알려져 있는 PVDM 방식을 사용하여 다큐멘트 벡터로 인베딩하였습니다. 인베딩 후 K-민즈로 군집화를 실시하고 군집별 키워드를 도출해서 군집별 대표 단어를 선정하고자 하였는데요. 저희는 예이크, 레이크, 텍스트랭크, 키버트 총 4가지 모델을 모두 사용하여 찾은 최적의 모델로 군집별로 키워드를 도출하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키워드 추출 모델을 사용했을 때 키워드나 핵심 문장이 군집별로 큰 차이가 나지 않았고 최종적으로는 K-빈즈의 각 군집 중심에 가장 가까이 있는 단어를 핵심 단어로 잡기로 하였습니다. 앞에서 말했던 기법을 적용하기 앞서 기본적인 전처리를 진행하고 백허브를 통해 태깅한 명사만을 추출하였습니다. 그 다음 앞선 모델링을 통해 클러스터의 개수를 결정하고 가장 군집 중앙에 가까운 상위 10개 단어와 해당 리뷰를 출력하는 구조로 모델링을 실시하였습니다. 군집 개수 결정은 엘보우 차트로에 기반하였고 군집 예시는 앞선 화면처럼 군집 중앙에 가까운 단어와 리뷰들이 나오는 형태입니다. 군집화 실험 결과에 대한 소개인데요. 군집별 대표 리뷰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군집별 키워드와 중심에 가장 가까운 리뷰들을 확인한 결과 피부 타입, 알갱이, 사용감 3가지 속성으로 군집 특징을 도출할 수 있는데요. 이로써 1633개의 리뷰를 3개의 군집으로 축소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유용성 결정 요인 파악 모델과 LDA 토픽 모델링에 대한 소개입니다. 저희가 제안하는 유용성 결정 요인 분석 방법론은 화면에 좌측에 소개되어 있는 방법대로인데요. 먼저 토픽 모델링 실시를 위한 전처리 단계로 형태소 분석, 명사 추출, 그리고 길이가 1 미만인 명사를 솎아내는 과정을 실시하였습니다. 이후 코헤런스 스코어에 기반하여 토픽 개수를 결정하였는데 이때 코헤런스 스코어가 가장 높은 값을 무조건 취하기보다는 정성적인 검토를 거쳐 토픽 개수를 결정하였습니다. 가령 토픽 개수를 13개로 설정한 다음 토픽 모델링한 결과를 검토한 결과 중복되는 토픽이 13개 내에서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에 이보다 적으면서 코헤런스 스코어가 높은 4개를 토픽 개수로 취하였습니다. 그 다음 문서별로 토픽 1에서 4의 스코어를 계산하였습니다. LDA 토픽 모델링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고자 하는데요. LDA 토픽 모델링은 단어, 키워드, 프리퀀시, 단어들의 분포를 사용하여 주제를 표현합니다. 또 구체적으로 2개의 서로 다른 확률 분포를 통해 특정 문서에서 특정 단어가 사용되었다고 가정하는데요. 그 2개의 분포는 하나는 각 문서에 대한 주제의 확률 분포이고 두 번째는 각 토픽에 대한 단어의 확률 분포입니다. 이 LDA 토픽 모델링이 저희가 앞서 실시하기도 했던 클러스터링 기법과 어떤 점이 다른지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LDA 토픽 모델링의 경우 클러스터링 기법과 달리 2개의 확률 분포를 실제 문서, 단어 정보를 가지고 역으로 추정합니다. 또 주제에 대한 단어들의 확률 정보까지 제한을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저희는 이 주제에 대한 단어들의 확률 정보를 이용하여서 문서별로 토픽별 가중치 스코어를 계산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토픽 모델링 결과로 출력된 키워드를 바탕으로 전체 문서들에 대한 4개의 토픽 정보에 대해 분석해 보았는데요. 그 결과는 용량, 사용 후기, 수분감, 제품 구성과 같았습니다. 각 리뷰의 단어 출연 빈도를 고려한 웨이티드 토픽 스코어를 독립 변수로, 리뷰 유용성을 종속 변수로 하여 로지스틱 회계 모형에 적합하는 방식으로 리뷰 유용성을 예측하였는데요. 로지스틱 회계 모형을 적합 결과로 도출되는 각 변수의 유의성 검정 결과에 대해
p-밸류를 기준으로 significance를 확인했을 때 모두 p-밸류가 0보다 작아 매우 significant한 변수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토픽과 관련된 토픽 변수들이 모두 significant한 변수로 이제 결과가 도출이 되었는데요. 이로써 제품 용량, 리뷰의 내용적 특성, 수분감, 제품 구성에 대한 주제의식이 리뷰의 유용성 결정 요인과 깊은 관련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이러한 유용성 결정 요인 분석 방법론은 이제 방법론 단계에서는 잘 설계가 되었지만 대신 아쉬운 점이 있었다면 사용된 리뷰의 건수가 정확한 토픽 모델링을 진행하기엔 1만 건 이하로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만약 토픽 모델링만 실시하고자 했다면 이것은 비지도 학습이기 때문에 레이블된 데이터셋만을 이용할 필요가 없었겠지만 저희가 후에 그 로짓 회귀 모형을 적합을 해서 어떤 변수의 유의성을 검증하고자 했기 때문에 이제 레이블 데이터셋이 필요했고 그 과정에서 그렇게 많은 데이터셋을 확보하지 못한 점이 좀 아쉬움으로 남았습니다. 이에 저희는 향후 계획으로 레이블 데이터셋을 추가 확보한 다음 토픽 변수와 양적 변수를 추가하여 로짓 회귀를 다시 모델링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 변수의 시그니피컨스를 p-밸류를 기준으로 총 4가지 기준으로 나누어 보다 풍부한 해석을 시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저희가 프로젝트 결과물에 대해 외부로 구현한 것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시연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네, 영상으로 시청하시겠습니다. 자, 혹시 소리가 안 들리는데 한 번만 확인 부탁드릴게요. 저한테는 소리가 들리는데 혹시 이게 줌으로는 소리가 송출이 안 되고 있을까요? 약간 깨지게 들리는데 혹시 괜찮으시면 화면 공유하실 때 컴퓨터 네. 소리 공유까지 해서 한 번만 다시 부탁드릴게요. 네. 컴퓨터 소리 공유가 시스템, 스피커 선택 시스템과 동일 이거로 보면 될까요? 제가 정확하게 잘 기억은 안 나는데 화면 공유 누르시고 그 창 네. 선택하는 창 왼쪽 밑에 컴퓨터 소리 공유 체크하는 체크박스가 있는 걸로 알고 아, 있거든요. 네네. 네, 그걸로 한 번만 해주시면. 네, 안녕하세요. 리뷰의 제입니다. 오늘 맡은 네, 안녕하세요. 리뷰의 재발견팀 웹 시연을 맡은 문예진이라고 합니다. 저희 팀은 스트림릿이라는 프레임워크를 사용을 해서 웹을 간단하게 구현을 했고요.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웹이라기보다 약간 프로토타입 형식의 사이트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먼저 홈에는 저희 리뷰의 재발견팀, 저희 팀원들 소개가 간단히 적혀 있고요. 그 밑에는 프로젝트 소개 간단히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리뷰 유용성 평가를 한번 해볼 텐데요. 새로운 리뷰를 입력을 해볼 거예요. 저희는 올리브영, 기초 화장품, 스킨케어에 있는 리뷰들로 학습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2개 정도의 리뷰를 골라서 한번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위에 있는 이 리뷰를 복사를 해서 평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리뷰는 83.14%의 확률로 유용한 리뷰라는 결과가 나왔고요. 또 다른 조금 짧은 리뷰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네, 이 리뷰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리뷰는 91%의 확률로 유용한 리뷰라고 평가가 되었네요. 네, 이렇게 새로운 리뷰를 입력을 해서 리뷰의 유용성을 저희가 평가를 해볼 수도 있고요. 저희가 분석해 놓은 리뷰들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저희 현재 분석해 놓은 상품은 이렇게 4가지고요. 여기에서 첫 번째, 아노아 어성초를 선택을 하면 이 제품에 대한 리뷰들이 저희가 측정한 유용한 점수 순서로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리뷰를 군집화해 본 결과 이렇게 3가지의 군집으로 나눠질 수 있었는데 이 첫 번째 군집의 가장 대표적인 리뷰를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다른 제품도 이렇게 확인을 해보실 수 있도록 구현을 해 놓았고요. 네, 간단한 프로토타입 형식으로 이렇게 구현을 해 놓았습니다. 네, 이렇게 시험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끝으로 저희 프로젝트의 결론 및 의의에 대해서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프로젝트는 유용성 분류 모델과 관련된 프로젝트로 유용성 기준으로 리뷰를 필터링하여 유용한 리뷰만을 빠르게 찾아볼 수 있도록 서비스를 기획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고요. 사용자들에게 유용한 지표를 추천받아 하는 시스템은 상단에 위치한 리뷰만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받는 편향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추천을 받아서 그 추천수가 높은 리뷰를 상위에 올려주는 모델이 아닌 NLP 모델을 이용하여 자동 필터링하는 방식에 대해서 제안을 하였는데요. 이를 통해 편향 없이 최신 리뷰와 하단에 있는 리뷰들까지 모두 골고루 노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다음으로는 리뷰 군집화 모델인데요. 이는 내용이 비슷한 리뷰들은 보지 않고 내용이 다른 핵심적인 리뷰들만 보고 싶어하는 소비자들의 심리를 반영하여 제안한 모델입니다. 이에 비슷한 내용을 가진 리뷰들을 군집하여 탑 K만큼의 리뷰를 추출하여 사용자들에게 효율적으로 리뷰의 핵심 정보를 전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계점으로는 저희 프로젝트의 한계점으로는 리뷰어 정보, 상품 상세 설명, 별점 등 텍스트 외의 여러 변수들을 고려하지 않고 모델링을 진행하였기 때문에 일부 정보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또 라벨링 기준이 5개로 설정한 탓에 시간이 오래 걸려 그 레이블링의 속도가 좀 더뎠었고 이에 데이터셋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의논된 향후 개선점으로는 화장품 도메인의 스킨토너 카테고리뿐만 아니라 더 많은 리뷰 데이터들을 학습해 범용적인 모델을 만들고자 하고 있고요. 또한 유용성 결정 요인 파악을 좀 더 개선하여 기존 유용성 분류 모델을 강한 근거이자 어떤 피처 엔지니어링을 근거로 삼고자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으로 저희 발표는 마치고 Q&A를 질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금만 기다렸다가 유튜브나 여기 채팅창으로 올라오는 질문 있으면 바로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라벨링 개선은 어떻게 하실 예정인가요? 라고 질문이 들어왔는데, 네, 답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희 라벨링 사실 그 레이블링 하는 가이드라인을
저희끼리 의논해서 확정을 하고, 그리고 그거를 저희끼리 검토하는 데에도 되게 많은 시간을 할애를 했고, 이제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 속도가 굉장히 더디게 나가서 데이터셋 확보가 어려웠던 한계점이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가 추가로 데이터셋을 확보하게 된다면, 그 레이블링 과정을 좀 더 고도화할 필요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신에 이제 좀 더 어떤 작업을 배분하는 프로세스와 같은 것들을 개선을 해서 이제 뭐 2명의 주석자가 그 작업을 하면 1명이 검토를 들어간다든지 이렇게 어떤 5명의 주석 작업자가 모두 한 데이터셋을 보면서 이제 굳이 보팅을 하기보다는 좀 더 효율적으로 그 작업을 안배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는 하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라벨링 부분은 자동화가 안 되는 부분인가요? 라고 질문이 들어왔는데, 이제 처음에 그러니까 이런 데이터셋이 저희가 찾기로 이제 기존의 한국어 데이터셋으로 존재하지 않고, 그리고 또 이제, 또 설령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모델링의 경우에는 도메인이나 어떤 데이터 특성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저희가 되게 커스터마이즈된 데이터셋을 구축을 하고자 이제 직접 레이블링을 하였고요. 만약에 이제 기존의 한국어 데이터셋이 존재를 하였다라고 하면 그것으로 트레이닝이 된 어떤 언어 모델을 가지고 이제 실버 데이터셋이라고 하는데 이제 사람이 아닌 그런 인공지능이나 기계의 힘을 빌려서 이제 자동으로 구축된 데이터셋을 이제 또 검토를 하여서 이제 훈련 데이터셋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이미 구축해 놓은 데이터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이거를 활용을 해서 이제 어떤 언어 모델을 트레이닝을 하고 그걸로 또 새로운 데이터를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는 그런 방식을 또 앞으로도 좀 기획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또 한 가지 질문이 들어와서요.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은 K-민즈 외에도 다른 후보군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DB 스캔 그리고 HDB 스캔과 같은 클러스터링 기법도 시도를 하였지만 이제 저희가 내부적으로 이제 성능을 좀 정성적으로 검토를 했을 때 K-민즈가 가장 성능이 좋았기 때문에 다른 알고리즘을 이용을 하지 않고 이제 K-민즈를 주된 알고리즘으로 이용을 하였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다른 질문 있을 수도 있어서 조금만 더 대기하다가 네, 있으면 바로 전달 드리겠습니다. 네, 더 이상 새로운 질문이 들어오지 않아서 일단 여기 리뷰의 재발견팀 Q&A와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혹시 추가적으로 질문 있으시면 유튜브 댓글, 혹시 지금 하나만 더 답변 가능할까요? 하나 더 들어왔는데 네. 네, 클러스터링 성능에 대한 지표는 어떤 걸 보셨나요? 라고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답변 부탁드릴게요. 클러스터링 성능은 이제 저희가 우선적으로는 저희 내부끼리 논의는 이제 클러스터링 결과물에 대해서 좀 정성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을 거쳤고요. 그리고 또 이제 클러스터링 성능 평가에 많이 쓰이는 클러스터링 이밸류에이션의 매트릭들을 이용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다른 클러스터링을 담당했던 다른 조원분들께서 답변이 가능하실까요?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그 클러스터링 성능 일단 전향적인 지표로는 그 그 엘보 차트 기반으로 SSE를 이제
정량적인 그런 성능 평가 지표로 산정하였고, 이제 추후에 저희가 직접 그 군집 개수를 통해서 결과 나온 것을 정상적인 평가로 그렇게 평가를 하였습니다. 역시 답변이 되셨을까요? 네, 조금만 기다려 볼까요? 유튜브로 들어온 네. 부분이어서 네. 딜레이가 생각보다 기네요. 네, 일단 답변은 그러면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네, 질의응답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추가적인 질문 있으시면 유튜브 댓글이나 여기 채팅창으로 질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Find Your Style 팀 발표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